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과 미넨의 프리시즌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미넨이 압도적으로 주도했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미넨의 어떤 것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넨은 토트넘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넨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김민재와 스타니시치가 센터백 듀오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투엘의 막판 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되었던 것에 반해 콤파니의 미넨에서는 다시 3선으로 복귀한 키미였습니다. 미넨은 해리케인과 무시알라 같은 주요 공격수들이 빠진 라인업을 구성해 왔고요. 그럼에도 미넨이 어떤 축구를 할 건지는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원래 오른쪽 풀백으로 자주 나왔던 스펜스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 아치그레이를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루셉스키의 가짜 9번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넨의 압박 전술은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뒤에서 짧은 패스 빌드업을 선호하는 걸 알고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들어가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한 명으로 부족하자 두 명이 되면 미넨도 그에 맞춰서 숫자를 올리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숫자를 올린 게 거의 7대7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필드 플레이어 7명을 후방 빌드업에 가담시키면 미넨 역시 7명까지 대인마크가 들어갑니다. 이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토트넘이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부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스가 앞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냐, 미넨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토트넘 진영에서 파울로 공격을 끊습니다. 내지는 파울이 아니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몸을 갖다 박습니다. 그 역할을 미넨에선 주로 김민재가 했고요. 이 김민재가 올라갈 때 보험 장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풀백 샤샤보이와 왼쪽 풀백 게이로가 올라가지 않고 뒤에 고정돼 있습니다. 풀백 중에 김민재만 앞으로 나와서 적극적인 수비를 하죠. 어떻게 보면 김민재 나폴리 때 수비 구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튼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센터백들의 갖다 박기, 이런 방식들로 토트넘을 아주 강력하게 눌렀던 미넨입니다. 첫 골 상황도 이런 상황 속에서 터졌습니다. 토트넘은 공받는 선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풀백을 가담시켰죠. 오른쪽 풀백 포로와 왼쪽 풀백 스펜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아치그레이가 최후방 수비 라인에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넨의 압박을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았고, 다시 공이 뒤쪽으로 돌아서 결국 비카리오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웬만하면 롱킥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짧은 패스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비카리오가 킥을 하지 않고 앞쪽에 있는 제드 스펜스에게 패스를 하는데, 이 패스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던 그나브리의 압박도 엄청 빨랐고요. 그래서 토트넘은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뺏기게 되고요. 여기서 우당탕탕한 공을 비도비치가 마무리하면서 미넨의 첫 득점을 만듭니다. 토트넘도 똑같이 압박을 하긴 했지만 미넨의 압박 강도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특히 미넨은 빌드업이 가운데로 갔다 측면을 가는 경우도 많고,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빌드업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면서 토트넘은 쉽게 수비 대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트넘 수비진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때가 많았고, 그때 미넨 선수들이 반대 전환을 해주면서 계속 토트넘 수비진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었던 미넨입니다. 토트넘이 후방에서 계속 빌드업을 풀어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원톱 자리에 있던 클루셉스키까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데요. 이때 또 김민재가 쉬지 않고 클루셉스키를 따라가주면서 공을 끊어냅니다. 이런 앞으로 튀어나가는 수비는 김민재한테 판만 깔아주면 김민재가 미쳐 날뛸 수 있는 구조죠. 김민재의 장점이 살아나는 미넨의 수비 방식입니다. 비슷한 장면이고, 토트넘이 또 앞쪽으로 전방 패스하는데 여기서 갖다 박는 건 김민재. 피지컬 좋고 스피드 빠른 수비수가 압박을 들어오니 토트넘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쉽게 버텨내지 못합니다. 또 굳이 센터백뿐만 아니라 자신 근처에 땅볼 패스가 나오면 다른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파울로 끊었습니다. 지금은 수비형 미드필더 키미가 자신 근처로 공이 오니까 뒤쪽에서부터 튀어나오면서 파울을 내면서 공을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상대 진영에서 하는 파울은 위험 상황일 확률도 없애주고 경고를 받을 확률도 적죠. 쉽게 말해서 가성비 있는 파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넨은 토트넘의 압박을 아주 손쉽게 빠져나갔는데요. 샤샤보이가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넣고, 이 패스를 받은 키미가 가운데 쪽 밀러에게 줍니다. 사실 이게 토트넘이 미넨 상대로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었을 때 한두 번씩 빠져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위기를 초래할 때 전방 압박의 텐션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미넨이 압박을 빠져나오니까 토트넘 최종 수비 3명만 남은 상황이 된 거죠. 무튼 이 미넨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패스가 쉽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전방 압박이
압박이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상대가 후방에 선수를 투자하는 만큼 자기 선수들도 끌어올려서 앞쪽에 힘을 매우 많이 주는 전방 압박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패스가 조금 불편하게 나갔을 때 김민재 같은 발빠른 센터백이 나가서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공을 뺏거나 파울로 끊어주는 거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플랜 그리고 보험 장치까지 확실히 되어 있는 콤파니의 압박 전술입니다. 게다가 이 공을 뺏고 다시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그 역습 전환하는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는 미넨 선수단의 퀄리티죠. 역습 상황은 일정한 패턴 플레이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패스 주는 게 중요한데 미넨에는 그걸 감당할 만한 선수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또 미넨은 키미가 후방 빌드업 지원을 많이 와줬는데요. 센터백이 넓게 벌리고 가끔씩 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양쪽 풀백들이 올라가서 공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죠. 토트넘은 일단 가운데 쪽에 밀집해놓고 사이드 쪽으로 패스가 나가면 그때 따라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드로 공이 나갔을 때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이 자꾸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결정적인 패스를 허용하는 토트넘 수비진이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전방 압박할 때 빼고는 기다리는 수비를 할 때는 나름 간격이 잘 유지되는 모습은 있었고 횡간격과 종간격을 줄여서 크게 한 덩어리처럼 수비 대형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넨의 센터백에서 뿌려주는 전방 패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구성해놓은 수비 대형이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었죠. 이 장면은 주로 리버풀의 센터백인 반다이크와 오른쪽 윙어인 살라가 자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래서 센터백의 킥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냥 한 번에 허무하게 만들 수 있죠. 무튼 이렇게 미넨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토트넘을 공략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2대2 압박 싸움에서 미넨이 이겨서 공을 탈취하고요. 여기서 바로 앞쪽으로 전환 패스 그리고 슈팅 찬스까지 가고요. 다시 가운데로 들어간 공을 받아서 슈팅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미넨입니다. 강한 압박, 역습, 슈팅 마무리. 흔히 말하는 압박 베이스의 축구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고요. 그걸 아주 잘 구사하는 미넨입니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미넨은 앞쪽에 7명 정도의 선수를 투자하는 정도까지 전방 압박에 신경을 썼습니다. 토트넘이 두 번째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넨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해서 실점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좁은 지역에서 비수마가 공을 뺏기고 이 공을 마티스텔이 계속 가지고 들어가면서 앞쪽에 뛰어들어가는 고레츠카에게 줍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슈팅 마무리. 이 공이 튕겨져 나왔지만 리바운드 볼을 다시 밀어넣으며 득점을 성공하는 고레츠카입니다. 미넨이 2대0으로 앞서가고요.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다이어로 선수 교체가 됐지만 높은 지역에서 끊어내는 다이어입니다. 토트넘은 포로가 중거리 슛으로 만회골을 만들긴 했지만 경기는 2대1로 종료됩니다. 토트넘이 프리시즌에서 이렇게 강팀 그러니까 4대 리그 1부 리그 팀 정도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물론 미넨이라는 엄청 강한 상대를 만나긴 했지만 강도 높은 압박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넨은 게임 플랜이 확실했고 그것에 대한 보험 장치까지 확실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김민재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